안녕하세요. 뉴스와 이야기 송희영입니다. 뉴스와 이야기는 대전과 세종의 교육계 인사를 모시고 우리 아이들의 오늘과 미래에 관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건양대학교 박남규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충북대 민은경 겸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최지원님, 문예원님 두 분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밭 FM과 세종 FM이 협력하여 제작하고 편성합니다. 대전 93.7MHz, 세종 98.9M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유튜브 채널 한밭 FM과 세종 FM에서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세종교육연구원 임전수 원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전수입니다. 네, 간단한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은 세종 시민이고 교육청에서 또 교사로 오래 근무하다 교육청에서 교육정책국장으로 퇴임을 했고 지금은 세종교육과 대한민국 교육을 연구하고 고민하는 세종교육연구원의 원장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초대 손님에게 패널이 질문하고 초대 손님의 이야기를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남규 교수님 질문하겠습니다. 임전수 원장님께서는 교육의 본질은 무엇이고 그 본질이 교육 현장에서 구현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근본적이기도 하고 늘 생각하는 몇 가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는 교육의 본질은 아이들이 시민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때 이제 시민이라는 말씀을 굳이 드렸던 건 아이가 성장을 해서 시민이 되면 자신의 언어로 세상을 이야기하고 또 자신의 언어로 세상을 재단하고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말하자면 삶을 관리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사는 그래서 이 아이가 세상에서 또는 학교에서 일다운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저는 교육의 본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학교는 이런 본질적인 것들을 교육과정이라는 이름으로, 교재라는 이름으로 다 풀어놓았죠. 다 풀어놓아서 저는 뭐 이 국어 시간이든 수학 시간이든 또는 뭐 보통의 아이들이 이렇게 노는 쉬는 시간이든 이런 본질적인 교육의 모습들은 늘 뭐 같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나 교사 또 교직에 있는 분들은 타당성과 적합성 물음을 끊임없이 하는 것 같아요. 이 시기에 이 아이에게 이런 방법이 이 아이를 성장시키는 일인가? 민주시민으로서 이게 가치 있는 일인가? 이게 얼마나 교육적으로 타당해? 이 시기에 또 딱 맞는 거야? 굳이 이 방법을 써야 돼? 뭐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고민하는 게 학교의 일이 아닌가? 그리고 이걸 실천의 경로, 학습의 경로로 이렇게 만드는 일, 뭐 이게 저는 학교의 역할인 것 같고, 이런 역할들은 조금씩 차이는 있어도 학교에서 부지런히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시민 그리고 또 민주 시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시민과 민주 시민의 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크게 차이를 두지는 않았고요. 학교나 사회나 우리가 사는 공간이 또 우리가 사는 방식이 민주주의의 원리가 이렇게 바탕에 깔려 있는 사회에 살고 있으니 시민이라는 의미는 뭐 민주시민이라는 의미를 뭐 통칭한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냥 따로 특별히 구분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민은경 겸임 교수님 질문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종시는 그 자치교육과 혁신교육을 대표하는 도시로 평가받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예, 맞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연구자이자 교육 정책 전문가로서 그동안 세종교육의 정책의 장점이라던가 아니면 더 어떤 것이 더 확대되어 나가야 하는지 발전 방향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세종이 이제 허벌판에서 지금은 6만 명이 넘는 아이들 그리고 학교가 160여 개가 되는 학교로 이렇게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거의 엄청난 공사판에서 이렇게 성장을 한 건데요. 저는 혁신교육의 근본은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교육의 중심에 아이를 두었다, 학생을 두었다는 점이죠. 교육 과정에 또 교육 방법에 또는 이 교육의 평가에 아이의 성장을 중심에 두고 교육의 체제를 만들어 간다. 이게 뭐 혁신교육의 근본 철학이라는 생각을 두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자치와 분권이 이렇게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크게 이렇게 깊어가잖아요. 학교도 역시 학교 자치나 교육 자치 개념으로 본다면 뭔가 교육에 대한 의사결정을 또는 뭐 학습에 대한 의사결정을 국가에서 하던 게 교육청으로, 교육청에 하던 게 학교로, 학교에서 하던 게 교실로, 교실에서 아이와 교사가 함께 이 교육과정을 구상하고 함께 공부를 하고 서로 배우는 이게 혁신의 근본적인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세종교육청은 그 방향으로 학교교육 체제를 만들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과정이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 들어서는 워낙 엄청난 사회의 변화, 대전환의 시기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의 이런 지향 수준으로는 좀 어렵겠다. 그래서 크게 체제의 변화가 와야 되지 않을까? 여기에는 뭐 기후, 또 저출산, 경쟁, 미래, AI 뭐 이런 것들의 변화에 따라서 저는 뭐 학습 생태계 자체를 전반적으로 바꾸는 예를 들면 진로 진학이라든가 이 지원이라든가 정서의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맞춤형 지원 체제를 이제 갖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은 없으십니까? 네. 네. 다음으로 보람고 3학년 최지원 학생 질문 있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교사의 교권 침해 해결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참, 그 굉장히 본질적이고 어렵고 지금 우리 이 학교가 처한 상황들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뭐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또는 이 사전 사후로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같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학교의 기능이 많이 커졌고. 그다음에 가르치고 배우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방적인 이런 행위에서 함께 교육의 주체로 성장해온 역사가 이제 최근에 한 10년, 20년 정도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교실에서 이 학교 민주주의, 교실 민주주의, 학교에서 교실에서 아이들과 선생님이 이렇게 함께하는 삶이라든가 학습에 있어서도 거의 이제 대등하지는 않지만 아이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의논하는 이런 큰 이 교육의 흐름이 있었다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실제 아이들과 그러니까 학생과 교사의 학습에서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최근 들어서 어려운 아이들이 좀 많이 생겼어요. 느린 학습자라든가 또는 뭐 정서적으로 좀 어렵거나. 근데 사실 이제 느린 학습자나 정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은 지금의 이 학습의 속도나 지금의 그런 이 학교 운영 또 진도
평가 뭐 이런 데에는 사실 잘 안 맞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에 대한 이 정확한 진단과 그 친구들의 각각에 맞도록 정확하게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체제는 사실은 아직 잘 못 갖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오로지 이제 교실, 학교, 선생님에게 이렇게 바로 집중이 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그 아이들은 말하자면 지금의 교육 체제에 대한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건데 이게 교사에 대한 비판으로 바로 들어오는 형국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어렵고 아이들도 어렵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나 이런 지원들은 국가가 명확하게 좀 가져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좀 더 많이 지원하고 좀 더 세밀하게 지원하고 그리고 충분히 지원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이제 3주체 협약이라는 이런 말들이 학교에서 이 새로운 문화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많이 이렇게 논의도 되고 실제 운영되잖아요. 그래서 수업에는 아이들이 꼭 이런 건 지켜야 돼. 선생님은 또 이런 건 꼭 지켜야 돼. 학부모는 학교에 와서 이런 건 꼭 지켜야 돼. 이게 예의야. 또 이게 우리 서로의 약속이야. 뭐 이런 사람들 사이의 관계와 문화를 형성하는 그 학교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참 깊이 있는 논의와 약속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문화로 이렇게 잘 좀 자리를 잡아가면 이게 이제 해결의 방안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추가 질문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으로 보람고 3학년 문예영 학생 질문하겠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학령 인구 감소로 폐교가 늘고 있는데 이걸 단순히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교육적으로 의미 있게 해결할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이 폐교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뭐 엄청 좋은 질문이고 하여튼 어려운 질문이시네요. 저는 지금 뭐 산업화 시대는 이미 아니고 모든 아이들을 같은 시간에 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교재를 가지고 가르치는 시대는 이미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실제 미래의 삶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저는 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모든 아이들을 지금의 영재고 아이들처럼 지금의 이 특별한 아이들로 키우는 이런 체제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모두 하나의 하나를 다 귀하게 키우는 그래서 정말 다양한 교육기관 아이들이 제빛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습이 뛰어난 아이들은 학습이 뛰어난 아이들로 그다음에 체육을 좋아하거나 잘하는 아이들은 그걸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학교. 그다음에 뭐 음악이나 예술 또는 뭐 쓰기 또는 뭐 뭔가 공작을 잘하는 뭐 다양한 아이들이 태어났고 그 다양한 아이들이 제 빛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우리 경제 규모가 충분히 되거든요. 나서서 그런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학교의 다양한 학교의 그런 기관들을 세우고 매우 체계적으로 좀 지원을 한다면 정말 귀하게 태어난 아이들이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정말 귀하게 키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귀하게 큰 아이들이 우리 사회에 성장을 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품위 있는 사회로 이렇게 가는데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잘 해결되었나요? 네, 오늘 네 분 패널들의 질문과 임전수 세종교육연구원장님의 대답 잘 들어보았습니다. 끝으로 개인적인 사연이 두 번째. 네. 두 번째 질문 부탁드립니다. 박남규 교수님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보면은 교육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그 정치적 또는 교육적 견해 차이로 인해서 불이협화음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이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협 화음 때문에 교육 현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데 원장님께서는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어떤 소통, 어떤 협력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뭐 앞으로 이 문제는 해결할 거라고는 보는데 뭐한 가지 분명한 건 이건 방법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시민이라는 관점으로 좀 이해를 한다면 교복 입은 시민이잖아요. 그렇죠. 그 시민이라는 관점을 이해한다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의 기성세대가 미래 세대를 키우는 일은 분명한 책임이라는 자기 인식을 명확하게 한다면 이런 문제는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시와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공간들을 서로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는 일에 아이들이 성장하는 일에 같이 나누는 일에 정말 적극 나서야죠. 두 번째는 함께 교육하는 일, 시민으로 성장시키는 일, 그러니까 내용을 채우는 일도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죠. 좀 과하게 좀 표현한다면 교육 교사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긴 한데 집 앞에 길이 좀 우툴투툴하다고 뭐 이사 가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학교가 나쁘거나 선생님이 좀 특별하거나 이러면 이사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 삶이나 어른들의 삶에서 교육,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기르는 일은 정말 중요하다. 그런 인식을 함께 가진다면 지금의 그런 소소한 갈등들은 충분히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함께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그 지방자치단체장과 네. 또 교육감 간에 서로 어느 정도나 자주 만나서 서로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뭐 일상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청도 평생교육 아까 평생교육 말씀도 하셨잖아요. 평생교육 기관으로서 국가의 법적인 책임이 있고 시도 평생교육 기관으로서의 법적인 책임이 있고 또 시민인 교복 입은 시민인 학생 시민인 아이들의 삶을 제대로 잘 돌봐야 되는 것도 교육청과 시청이 함께 져야 되는 건데 그렇게 본다면 당연히 일상적으로 이렇게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교복 입은 시민이라는 그런 표현이 특히 인상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으로 민은경 교수님 질문하겠습니다. 네, 저도 교복 입은 시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청소년 전문가 입장에서 원장님 말씀하신 진로 진학 관련된 문제라던가 맞춤형 교육, 소외 청소년을 위한 교육, 그리고 시민 청소년, 민주시민이라는 단어들이 굉장히 지금 현 시대를 받쳐주는 어떤 핵심 키워드라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역시 교육정책 전문가답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교육 환경이 인구 구조 변화라던가 지역 간 격차, 청소년 위기 등 다양한 도전에 동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청소년만을 위한 혁신 교육 정책이 있다면 큰 방향성에서 보셨을 때 거시적인 안목으로 한 가지 말씀해 주시거나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뭐 아이들이 정말 아이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시간과 공간을 주고 돈도 좀 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친구를 사귀는 일이라든가 이 학습이나 놀이, 문화, 체육 또는 뭐 쉬는 거, 창업 또 뭐 어른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소소하게 보이는 수많은 아이들이 하고 싶은 일들이 있잖아요.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하루를 쉬는 또 춤을 추면서 하루를 쉬는 춤추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쉬는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일들을 국가가 공간도 좀 만들어주고 또 그 다양한 시도나 경험을 해도 괜찮은 체제를 좀 만들어주고 또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끊임없이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이게 이제 말하자면 아이들을 사랑하는 방법인 거죠.
그렇게 한다면 이 아이들의 자존감이 학생 시절에 충분히 이렇게 커서 세상에 나갔을 때도 웬만한 일에는 잘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회복 탄력성이 아주 충분하고 이웃도 돌아볼 줄 아는 이런 시민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강과 시간 그리고 어른들의 조급함이 좀 사라지는 그래 그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좀 천천히 가도 돼 충분히 하고 싶은 것도 해 애프터 스쿨레나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때, 또는 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갈 때, 한 1년 정도 아이들이 쉬고 놀고 공부하고 세상을 배우는 일들을 공간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산도 좀 지원해주고, 그리고 그런 아이들끼리 네트워크 또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많은 전문가 분들도 이렇게 좀 연결시켜주고, 그게 이 사회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괜찮은 일이 아닌가? 뭐 다른 많은 일도 있겠지만 뭐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저에게 주어진 질문이 마지막이라 네. 추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시민 청소년을 지금도 보시면 예. 가슴이 설레시나요? 그러군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최지원 학생 질문하겠습니다. 네, 교사에게 많은 업무가 주어져 교사가 교육에만 집중하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교사의 행정 업무 합리화 방안에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이것도 이제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학교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사회가 해야 될 일들이 학교로 많이 들어왔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 돌봄이나 또 안전, 일상적으로 가정에서 책임지던 쉼, 뭐 이런 것들이 학교로 많이 들어왔는데 실제 이제 그러면서 엄청난 정책, 예산, 또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행정 업무들이 생긴 거예요. 더군다나 국가 돈을 써야 되잖아요. 또 국가가 보내준 사람들을 관리해야 되고 또 국가가 이 정해놓은 이 원칙에 따라서 또는 이 운영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기존의 학교보다는 지금은 이제 종합기관 같은 학생에 대한 성장하는 아이들에 대한 종합기관 같은 학교로 바뀌었어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교사라고 이렇게 일컫는 분들보다 아닌 분들이 이미 더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행정 업무라는 게 이 대개 다 통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교사들이 제일 많은 거고 늘 아이들과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교사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사에게 행정 업무들이 많이 가는데 저는 이 역할들을 이 국가와 이 지역사회 그리고 지역사회의 많은 전문가 그룹들이 나눠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학습과 성장, 생활교육과 관련한 이 교육 본래에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학교가 이렇게 오로지 이렇게 집중해서 책임을 지고 그 외의 많은 부분들은 국가 책임을 좀 명확하게 해서 전문가 그룹들이 그런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거죠. 그러려면 예산도 좀 많이 들이고 그다음에 전문 인력들도 학교에 지원 체제를 많이 좀 갖춰야 되고 자연스럽게 그러면 교사가 아이에게 집중하는 행정 업무에서 약간 좀 벗어나서 아이에게 집중하는 그런 체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으셨나요? 네. 다음으로 문예영 학생 질문하겠습니다. 네, 학교에 다니다 보면 열심히 해도 잘 안 풀릴 때가 있고 또 반대로 별 생각 없이 지나간 시간이 나중에 더 오래 기억에 남기도 합니다.
원장님께서는 학창 시절을 돌아보셨을 때 지금의 학생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은 점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뭐 고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이제 오랫동안 교사로 있고 교육청에서도 있었는데 딱 한마디지요.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또 기죽지 마라. 뭐 세상은 넓기도 하고 또 정말 이 진심을 다하면 또 그 진심이 세상을 다 이해시킬지는 몰라도 너를 성장시킬 거야. 그래서 괜찮아, 기죽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죠. 네, 저한테도 너무 힘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네 분 패널들의 질문과 임전수 세종교육연구원 원장님의 대답 잘 들어보았습니다. 끝으로 개인적인 사연이 있거나 좋아하는 곡으로 신청곡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그 두 분이 패널로 오신다고 해서 최신 노래죠.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아이브의 러브 다이브. 이게 사실은 아이브잖아요. 나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나 잘할 수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나 비교하지 않아도 돼. 세상을 향해 뛰어들 거야. 다이브. 뭐 이런 경쾌한 좋더라고요. 내용도 괜찮고. 예. 네, 정말 센스 있는 선택이십니다. 오늘 뉴스와 이야기 임전수 원장님 모시고 교육에 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임전수 원장님이 신청한 아이브의 러브다이브를 들으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세종 FM, 한밭 FM이 공동 기획한 뉴스와 이야기는 세종 98.9MHz, 대전 93.7MHz 라디오로 청취할 수 있고 유튜브 세종 FM과 한밭 FM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시청 가능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희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가 참 궁금해 그건 너도 마찬가지 이거면 충분해 좋고 좋는 이런 놀이 참을 수 없는 이끌림과 호기심 묘한 너와 나 두고 보면 알겠지 눈동자래로 감추고 있는 거 Yeah, it's so bad, it's good 난 그 맘을 좀 봐야겠어 Narcissistic, my god I love it 서로를 비춘 밤 아름다운 까만 눈빛도 빠져 깊이 난 내게려 숨 참고 last step 어서 love dive Oh perfect sacrifice Yeah 숨 참고 love dive 마음은 이렇게 알다가도 모르지 사랑이라는 건 한순간에 필 테니 직접 들어와